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정치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매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부수는 정치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보석을 약속받는 형량 거래까지 이룬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치검찰이 추적판 조작을 하는 이유는 여러 명의 핵심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정치검찰의 조작과 날조, 더불어 최근 이런 정치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린 사법부 또한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신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의식한 듯 동업자인 국힘 의원들과 수구 언론들이 자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체적인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자신들을 불법으로부터 매번 면죄부를 준 검찰과 사법부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참고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을 오갔던 쌍방울 임원 A씨와 안부수 회장 최측근 B씨는 정치검찰과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미리 모의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첫 증언은 2023년 1월 17일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가 체포 및 압송된 후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임원진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 안부수가 수원지검에 한데 모여 일명 진술 세미나를 벌였다는 것이며, 그 다음 증언은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에게 서울 송파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련해줬고, 이후 처음과 달리 안부수 증언이 정치검찰이 했던 주장과 똑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부수 최측근 B씨가 안부수의 딸과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함으로 자신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17일 오전 8시 22분에 작성된 카톡 내용을 보면 안부수의 딸이 이화영 쪽으로 붙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안부수는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검찰하고 보석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다고 B씨에게 전한 것입니다. 즉 검사의 요구대로 진술해주고 보석을 약속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안부수 딸은 근데 지금 변호사 해결도 안 되고 저도 갈 데 없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합의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 건지 라고 했습니다. 즉 안부수가 본인의 변호사 비용과 딸의 거처 등 경제적 문제로 검찰과 합의를 본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안부수 딸은 검찰들끼리 다 얘기를 서로 해서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형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아마 귀신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라며 정치검찰에 따르지 않을 시 아버지 안부수에게 가해질 보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55분 안부수의 딸은 내일 오후에 쌍방울 임원을 만나 아버지 휴대전화를 건네기로 했다 전했고, 핸드폰을 왜 달라고 하냐는 B씨의 질문에 대질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확인하며 얘기할 거라며 아빠가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질 조사가 2023년 3월 19일부터 20일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문자 내용은 안부수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토대로 김성태와 말을 맞추고자 함이거나 혹은 정보를 폐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휴대전화를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2월 18일 안부수의 딸은 쌍방울 임원에게 안부수 휴대전화를 건네줬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 오후 1시 4분경 딸은 B씨에게 수원지검에 가고 있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혼자고 쌍방울은 자기네끼리 합의라도 맞추는데 안 돼 보였어요. 검사님 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부수의 딸이 안부수를 구치소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면회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성태 휘하의 쌍방울이 합을 맞추고 있으며 안부수 또한 그들에게 가담하게 하며 진술을 맞추도록 정치검찰이 종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먼저 안부수가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뒤 검사에게 진술을 번복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에서 안부수와 딸과 쌍방울 직원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검사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이 대질조사 및 조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안부수가 이화영 재판에서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한 것입니다. 안부수는 정치검찰과 김성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대북 사업과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재판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블랙아웃이 왔고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는 등 어이없는 진술 변경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날조는 증인 매수 외에도 또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공소장에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를 첨부했는데 정작 이재명 지사의 결재가 없었습니다. 단 2018년 이화영 부지사 국외 출장 계획서에 이재명 지사 서명이 담겨 있었는데 검찰이 이 계획서와 앞서 언급한 중국 출장 보고서를 뒤섞어 마치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은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짜집게 하는 수법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의거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을 직접 결제했기에 김문기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최초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 속 호주, 뉴질랜드 방문자에는 김문기 이름이 없었고 이 땡땡씨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 일정이 변경되어서 이 땡땡씨 대신에 김문기 전 처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성남시에 제출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 공문에는 김문기 이름이 있었지만 여기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제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이 이 두 공문을 자의적으로 뒤섞어 증거 자료를 삼으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대장동 수사 당시 정영학 녹취록 중 민간업자 나무기 정영학에게 위례 신도시라고 정확하게 발음한 것을 정치검찰은 위 어르신이라고 해석해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등 치졸한 수법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악의적인 기득권 요구에 맞춰 정치검찰은 필요한 대로 각종 증거들을 조작 날조하여 수사와 기소를 했고 이를 수구 언론에 넘겼으며 수구 언론은 랩동 역할을 자처하며 아무런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조작과 날조가 밝혀져도 수구 언론은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확증 편향성을 가진 국민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는 법학과 동문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정치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 행각이 드러난 이상 국민분들과 저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며 법치국가에 합당한 검찰과 사법부를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뜻과 의지를 모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더불어 검찰 및 사법부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